사용자 정보 보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주소를 이렇게 보시면 find by id에서 1, 네, 1번 사용자로 가게 해놓은 거죠. 자, 뒤로 가서, 자, 그러면은 3번 사용자를 눌렀을 때도 가는지, 네, find by id 3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넘버를 받았으니 그 대상을 셀렉트 해야겠죠. 마치 저희가 여기 셀렉트 할 때 어떤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 where 조건을 이용해서 넘버가 1번, 그러면 1번 사용자만 가져오겠죠. 3번이면 3번, 한 명의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상태로 SQL 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넘버 부분을 이제 받아야겠죠. 자, 근데 위에 주소 값으로 사용한 이 변수는 요 인덱스 인자 값으로 매칭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ysout에서 에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콘솔에 이 에노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지우고 여기에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에서 3번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유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러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 보면은 에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네, 없다고 하죠. null value. 그래서 이 값을 전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에노는 어디서 오는 값인지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자, 골뱅이를 해서 위에 이거를 패스라고 합니다. 주소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주소 변수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을 넣게 되면 위에 만들어 놓은 이 에노라는 주소 값의 한 부분을 변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매칭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서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칭을 해야 되기 위해서 뒤에다가 언어 변수에다가 매칭을 할 건지를 더 정확하게 넣으면 여기에 이 에노는 여기에 있는 에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노를 여기에 있는 패스 베리어블을 변수인 int 에노에다가 넣겠다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류 난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번엔 정상이죠. 자, 여기에 3이라고 찍혔네요. 이 3은 어디서 나온 거죠? 네,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서 NO의 값을 위에서 받은 걸 출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주소 값의 특정 변수 값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이제 받아온 거죠, NO를. 자, 물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방법은 다른 기능 부분에서 할 거기 때문에 패스 베리어블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 보는 여기 주소값 메소드 부분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요? 네, SQL 문이 동작하는 매포 쪽으로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매포에 가겠습니다. 셀렉트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by id죠. 그래서 all은 아니니까 by id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받는 값이 있죠. 네, int n입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뒤쪽에 조건문을 넣어야 되겠죠. where. 자, 대상 누구? no. 어디에 있는 값? 네,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은 인자 값인 NO를 받아서 여기다가 넣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바트스의 기호인데 이 샵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숫자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인 경우, 그러니까 문자열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이 샵입니다. 요건 이제 마이바티스 기능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는 똑같겠죠?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고, 자, 사용자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지우면 네, 한 명의 사용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받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뷰 컨트롤에서 이 N1을 전달해서 값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값을 받아서 위에 리스트처럼 화면에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모델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모델. 자, 그러면 여기 모델 쪽에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네, 키는 똑같이 result 하겠습니다. 결과 값이니까. 네, 그 다음에 매퍼, 유저 매퍼에서 find by id를 이용해서 n을 전달하게 되면 네,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 NO 부분은 지우고, 자, 요게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elect HTML을 열어서 위에 템플 엔진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list HTML에서 사용했던 요 네임스페이스 이 부분을 select 쪽에도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 위에서 정말 받아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esult. 자, 그러면 여기 p 태그의 result인 맵이 출력 나오면 되겠네요. 저장을 하고 화면에 넘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위에 데이터가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아래쪽에다가 매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태그에서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 쪽에 가서 자, 인풋이니까 value입니다. 자, 이 value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렇게 result name이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들어갔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위에 사용자라는 이 글자의 값을 꺼내오고 싶은 건데 저희가 사용한 코드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value 앞에 th라고 넣어주면 timeif라고 넣게 되면 템플 엔진에서 데이터를 관리해 줍니다. 네,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아래도 동일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패스워드를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쓰면은 오류가 나겠죠? 없으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네, 패스워드에 관련된 건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패스워드의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워드 부분을 나중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동작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에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뒤쪽으로 pwd라고 해서 바차 값을 넣으면 되겠네요. 네, 낱널. 자, 낱널 넣는 순간 이대로 네,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 테이블은 내용을 지우시고 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컬럼에 네, 패스워드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네, 이메일 사용자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 들어가는 이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임과 패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네, 문자니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패스워드 1234로 해서 3개의 데이터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 매퍼에서 이제 빠진 게 있겠죠? 패스워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요 find all 할 때 패스워드 필요할까요? 네, 목록에 있으면 패스워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보 볼 때는 패스워드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find by id 쪽에는 패스워드 부분을 이메일 뒤쪽에 pwd라고 해서 네, 받아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 부분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서버를 다시 재부팅을 하시고
화면에 와서 여기 오른한 부분이 해결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비밀번호에 네 자리로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성별 부분 또 컬럼이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에 가서 젠더 해서 젠더니까 젠더는 기본적으로 두 개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중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린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난널로 정의하고 디폴트 값도 정의하도록 할게요. 불린이니까 기본으로 남자로 할까요? 1을 기본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또 변경이 되었네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 여기 성별에 관련된 컬럼을 또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었네요. 자, 이메일 사용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 넣었고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여기 화면을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별 부분까지 이제 넘어온 상태죠. 위에 보면은 젠더 컬럼 부분이 안 넘어왔네요. 그러면 자, 매퍼 쪽에 가서 패스워드 뒤에 젠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를 추가했으니까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상단에 젠더가 true, 논리형으로 데이터가 넘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 셀렉트 쪽에 여기 성별 부분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 자, 이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덩어리, 이렇게 하나 덩어리. 위아래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자, true가 어디냐에 따라서 남자를 1로 했기 때문에 true겠죠? 그러면 남성만 나와야 될 거예요. 여성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니까 남성이라고만 나오면 되겠죠. 여성 부분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교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으로 조건은 true냐 false냐 논리형만 들어가면 되겠죠. if문이니까. 그래서 result. 젠더라고 쓰면 여기가 true니까 남성이 먼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밑에 여성 부분은 if의 반대, 그러면 결국은 false겠죠.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unless를 넣습니다. 조건식은 동일하게 result의 젠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성이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2번 사용자니까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젠더를 false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false로 적용하고 확인해 봤을 때 사용자 2번만 0 false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겠죠. 자, 새로 고침 여성으로 바뀌었네요. 자, 여성 부분 앞부분에 체크박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디오 버튼에 체크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끝났고 위에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p 태그를 치우면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여기 부분일 거예요. 버튼 이벤트 부분을 적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이 총 3개가 있는데 자, 취소는 어디로 가면 돼요? 첫 화면인 리스트 쪽으로 가면 되겠죠? 취소니까. 자, 그러면 취소의 주소는 뭐였죠? 주소 부분에 루트. 정말 그렇게 가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취소. 목록으로 넘어왔네요. 다시 클릭. 넘어왔고 취소. 넘어오고 취소 버튼은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2가지. 수정과 삭제. 자, 그러면 수정부터 가볼까요?